어, 오늘 이재명 대표가 충청도를 갔습니다. 충청도를 갔는데 이제 아까도 연설을 보여드렸지만 가는 곳곳마다 마이크 없이 생목으로 연설을 하는 이 상황을 볼 때 저는 목이 좀 약한 편이에요. 집회 나가서 무대 위에 올라가서 연설 한번 하고 나면 한 바로, 이틀 네. 목이 좀 맛이 가던데 이재명 대표는 또 뭔가 비법이 있나 봐. 이게 뭔가 있어. 근데 여기서 이제 연설을 생목으로 하는데 이제 국민의힘의 지금 공천 난맥상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일제강점기가 더 좋았다는 국힘의 공천 심판해달라. 왜 그러냐면 저는 계속해서 이런 거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데 윤석열은 기존에 있던 소위 보수 정부하고는 좀 달라요. 일본에 납작 엎드린 건 분명히 일본으로부터 뭔가 도움받은 게 아니냐. 빚진 게 있지 않느냐. 빚진 게 있지 않느냐. 네. 이 정도로 심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막 인권 이혼 내도 막 친일파를 임명을 하고 막 저 위안부 할머니들을 막 성노예 할머니들을 막 비판하는 이런 느낌도 있고 아니 근데 이게요 그 어떻게 보면 이 장해찬도 이따가 그 이야기 시리즈로 이야기를 드리겠지만 이런 측면이 있단 말이에요. 일제강점기가 더 좋았다는 말 자체가 친일파들이 대한민국이 정부가 수립되고 계속 해왔단 말이에요. 그렇죠. 저거는 좀 역사를 좀 알면은 난 되게 열받는 게 있잖아요. 여러분 조선시대가 얘기 좀 세긴 하는데 한번 들어봐요. 맥락이라는 게 있으니까. 조선시대가 남존여비 사상 시대라고 생각하죠. 아니에요. 공부 못한 사람들 이야기예요. 내가 죽으면서 자식들한테 재산을 나눠줬어. 옛날에 시집간 딸한테도 재산을 나눠줬다고. 공식적으로 시집간 딸들한테 재산을 안 나눠준 게 일제강점기부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일본 놈들이 대한민국 사회에 들어와서 나중에 일본 놈들이 만들었던 이야기를 지금도 꼰대들이 하고 있는 거야. 그 일본의 정치가였던 아베 노부유키가 한 말 다들 아실 텐데 조선이 이긴 게 아니다. 우리는 100년 뒤에 다시 돌아온다라는 말을 했었잖아요. 지금 국힘의 그 의원들이 일본이 다시 돌아올 수 있게끔 그 깔판을 만들어주고 있는 겁니다. 계속해서 친일, 일본이 우리한테 뭐 철도도 깔아주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잘 살게 됐다.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일본을 찬양하고 있는 거죠. 이제 그건 이제 식민지 근대화론이라고 우리가 다시 한번 설명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사람들이 역시 조선 놈은 맞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 있잖아요. 그래서, 일본 놈들이 만든 거예요. 근데 저런 놈들이 공천을 받아서 국회에 들어가요. 지금 저 당이 저러고 있는 거예요. 그거 비판 한번 했고요. 지금 곳곳에 우리가 지금 화요일 방송에서도 알려드렸지만 막장 공천 리스트를 계속 보여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참고하시고 대전 가는 윤석열 심판 노드잖아요 지금. 신방. R&D 예산, R&D 예산, 카이스트가 있는 유성, 대전 이런데 그래서 지금 폭력적 R&D 예산 삭감으로 대전을 파괴시켰다. 뭐 그래도 찍는 사람이 있겠지. 근데 저기는 오늘 그 황정화 후보한테 수건사업 건의서라는 걸 전달했어. 사진을 저기 황정화 후보 캠프에서 찍은 거라 저렇게 사진 화질이 저질이야. 근데 글자는 보일 거예요. 그 R&D 예산 삭감으로 세상에 슈퍼컴퓨터도 돌리지 못한다라는 거, 전기세가 없어서 못 돌린다는 거, 이게 말이 됩니까? 각자 연구하려는 사람들이 연구를 포기하고 또는 정말 필요한 거는 자기 사비를 털어서 해야 되고 이게 어떻게 국가에서 할 일입니까? 심판해야죠. 자, 계속 이래요. 저거는 이재명 대표가 또 왜 하니? 윤석열 심판 노드를 간다기보다는 윤석열이 나라를 다 망쳐놨잖아요. 어디가 할 말이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어디가 할 말이 있는 거야. 독도가 할 말 없겠어 지금? 독도 팔아먹고 있는데. 그러니까 저희가 사석에서 하는 얘기가 있잖아요. 윤석열이 이 정도까지 망가뜨리지 않았다면 사실 이번 총선이 굉장히 어려울 수도 있는데 일단 김건희를 비롯해서 이채 양명주 우리가 절대 잊지 말아야 되는 5가지 비리, 엄청난 비리가 또 전면전에 있는 데다가 친일파 척결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들을 다 우리가 청산해야 되는 이 시점에서 이번 총선이 정말 독립운동이다라는 마음으로 참여하는 맞죠, 분들이 맞습니다. 많은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재명 대표 또 계속 지금 충청도를 돌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다른 채널을 통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어제 밤에 슈퍼 웬스데이, 슈퍼 수요일 결과가 나왔는데 예상했던 대로였습니다. 누가 오늘 저한테 해준 이야기인데 민주당의 공천혁명이 박근혜 탄핵 촛불의 연장전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180석 만들어 줬더니 이상한 놈들이 더 많았던 거예요. 오늘 이야기 들어보니까 민주당의 현역 교체율이 40%. 저번에요, 그 21대 국회 때 들어간 초선이 80명이거든요. 그러면 그게 50% 같죠? 아니고 그 당시에는 민주당이 약 130석이었어요. 그러니까 50석은 더 초선이 들어갔던 거고 이번에 민주당 공천 현역 교체율이 40%입니다.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렇죠. 그 현역 40%를 갈아치운 바로 그 주된 인물들이 바로 우리 권리당원 아니겠습니까? 이번에 네. 평균적으로 50에서 60% 정도의 투표를 했다고 하는데요. 저는 이게 어디서부터 바람이 불었는가를 생각해 보면 일단 2022년 8월 달에 이재명 대표님이 당대표로 당선되면서 물론 그 앞에 사연이 많겠습니다만 우리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방송에서. 총선 때 우리 손에 피 묻히자 막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게 진실까 그게 현실로 나타난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무엇보다 김종민 의원이 1,000원짜리 당원 때문에 많은 당원들이 분노의 표를 던진 것 같습니다. 그 모질이는 총선 끝나고 민주당과 합당할 수도 있다 그러잖아요. 참, 어딜 들어와. 자, 경선 결과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관심 지역구였었죠. 고용진, 우원식 둘 다 현역이었거든요. 근데 이상한 소문이 돌았던 것도 알고 있는데 제가 안 믿었던 게 결론적으로 맞았어요. 우원식 승리. 저거 뭐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밑자락이 그거거든요. 아무것도 존재가 없는 사람은 다 탈락시키는 거예요. 그래도 우원식 의원은 후쿠시마 오염수라든지 홍범도 장군이라든지 굉장히 많이 활약을 했는데 우원식 의원이 떨어질 거다라는 썰이 들었었어요. 난 그럴 리 없다고 했지. 제 말이 맞았고요. 목용종 후보가 신동근 현역과 허숙정 현역을 이겼습니다. 이건 기적에 가깝습니다. 그렇죠. 이재명 대표님 대표실 출신이시죠. 목용종 후보는 그때 106대 1인가? 경쟁률을 뚫고 경기도지사 비서가 된 바로 그런 청년인데 목용종 후보가 되는 것은 제가 봤을 때 이번 경선의 기적이에요. 정말 이거는 기적이에요. 저 현역이 2명이나 존재하는데 신인이 그 결선 없이 한 번에 이렇게 승리했다라는 거는 정말 네. 기적에 가깝습니다. 그다음에 인천 남동을 인재영입 이윤기 기자 승리했습니다. 뭐 이건 뭐 당연한 예상된 결과고요. 경기 부천갑 서영석 현역, 유정주 현역 둘이 결선하고요. 놀랍게도 김경엽 의원이 탈락했어요. 여러분 김경엽 의원도 굉장히 많이 이재명 대표 도왔던 사람인데 여러분들이 몰랐죠. 그 뭐냐면 저번에 그 한참 국회에서 그 계단에서 집회하고 이럴 때 김경엽 의원 엄청나게 도왔지만 당원들이 몰랐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정주 의원하고 서영석 의원 현역이 결선하게 되는데 부천을 김기표 변호사 새날에서 왜 그 변호사 특집 계속 나왔던 김기표 변호사가 이겼고요. 그다음에 서른이 출마한다 그러는데 그렇죠. 이 여론조사는 이따가 따로 보여드릴게요. 서른 10% 정도 나올까 말까 해요. 서른의 은퇴 무대가 될 나오나 예정이라고 마나 하죠. 이런 거죠. 뭐. 자 경기 부천병 김상희 현역 이건태 변호사가 붙었는데 이건태 변호사가 이겼습니다. 이건태 변호사가 계속 치고 올라오더라고요. 김상희 의원은 사선인데 이거 역시도 이변이죠. 언론은 이제 그걸 그렇게 보죠. 김기표나 이건태 두 변호사는 이재명 변호인이어서 뭐 당선됐다. 개소리 하지 마십시오. 그건 민심입니다. 민주당 권리당원이 250만이라고 그랬죠. 당원 전체가 460만인가 그렇게 된대요. 250만이면은 일반 민심하고 똑같고 이번 경선에서 일반 국민 여론조사랑 당원들이랑 똑같이 비슷했다. 가더라. 이거 굉장히 놀라운 신호고 그러니까 총선 압승 신호예요. 다음에 평택갑 임승근 홍기원 현역이 이겼어요 여기는. 그리고 이제 백미죠. 여기는 백미인데 전해철 현역 의원을 양문석 의원이 이기는. 양문석은 경상남도에서 계속 떨어지면서도 쉽게 표현해서 경상남도지사 나갈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양문석도 나가서 또 졌잖아요. 그렇죠. 험지에서 고생 많이 그리고 하셨죠. 양문석 박사가 안산 갑으로 간 이유는 다른 게 없어요. 사람들이 겁먹어서 전해철 지역구를 다 못 가는 거야. 신인들이. 본인이 내가 가겠다 해서 이겼던 아주 놀라운
현상이 일어났고요. 이거는 정말 양문석 박사의 정면 돌파의 승리다 이렇게 봅니다. 지난번에 양기대가 탈락했던 이후로 정말 지역 조직이라든가 지역에서 오래 했던 국회의원들 그거 다 의미 없고 지금 민주당원들이 민주당 권리당원들이 국민들이 바라는 것은 잘 싸울 수 있는 의원을 네. 필요로 한다는 걸 보여주는 예죠. 전북 전주병으로 가겠습니다. 김성주 현역 의원을 정동영 전 의원께서 전 의장께서 승리했습니다. 뭐 중간에 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지만 실제로 정동영 후보의 그 후보 여론조사를 보니까 계속 올라가더라고요. 그 대세를 탔다 이렇게 보고 많은 사람들이 정동영 정도의 원로가 들어와서 이재명 대표 지켜달라. 정동영 의장의 팬클럽 대표가 이재명 현 대표였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정동영은 도움이 꽤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봐요. 전북 정읍포창 유성엽 윤준병 현역 의원이 이겼습니다. 저 유성엽 저분은 저 국민의당 쪽에 가셨다가 다시 돌아오신 분이거든요. 남원 장수 임실 순창 박기승 후보가 이겼고요. 성준우 이완주 후보 탈락했습니다. 다음 완주 지난 무주 김정우 후보하고 정의균 후보를 안호영 현역 의원이 이겼습니다. 전남 여수갑의 이용주 후보가 후보를 주철현 현역이 이겼습니다. 이용주 전 누군지 알죠? 박근혜 탄핵 때문에 조윤선을 계속 몰아붙였던. 근데 이분도 국민의당 갔다가 돌아와서 결국은 졌죠. 전남 여수을 김혜지 현역이 탈락했습니다. 조계훈 후보가 승리했는데 많은 분들이 조계훈 후보를 숨어있는 친문이다 이렇게 표현할 정도 그 흐름을 다 알고 있었다는 거고 문제는 친명이라기보다는 이렇게 버셨지만 현역이 탈락하는 이유는 그 현역들이 존재감이 없었기 때문에 탈락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친명은 부수적인 거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전남 나주화순 송금주 그러니까 신정훈 현역하고 송금주 전 의원이 결선에 갔습니다. 이런 데는 늦게 끝나도 돼요. 민주당이 되는 곳이니까. 다음에 전남 해남 안동 진도 박지원. 대한민국 역사에 신기원을 쓰고 있습니다 지금. 윤재갑 현역이 탈락했습니다. 다음에 전남 영암 무안 신안 김태성 서삼석 결선입니다. 창경배 저분 되게 아까운데 탈락했습니다. 상황이 그런 거죠. 그러니까 존재감 없는 사람들은 일단 국회의원 현역 먼저 떨어뜨리고 그리고 자세히 보면 그중에 누가 더 개혁적인가를 보는 거고 언론은 그거를 친명 이렇게 프레임화 시키는 거고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고요. 그러니까 이번 경선 결과를 보면 참 가슴이 뛰는 게 현역이면서 무슨 일을 했는지 모르는 사람, 이름도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 또는 민주당 관련한 방향에서 소극적이었던 사람들, 무색무취했던 사람들은 다 탈락의 고배를 마셨습니다. 민주당이 국회의원들의 당에서 이제 당원들의 당으로 점점 발전해 나가는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 총선 결과가 정말 기대가 됩니다. 저는요 이런 생각해봤어요. 민주당이 몇 석을 얻건 이번 총선 끝나고 나서 민주당은 엄청 강해지겠구나 생각 한번 해보세요. 이제 의원총회 한번 열려면 일주일 걸리는 그런 거 안 할 거 아니에요. 당대표 구성유장이 들어왔어요. 그거 저런 식으로 허무하게 내주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왕 공천된 건데 정동영, 박지원 두 분에 대해서도 박수 쳐줬으면 좋겠어요. 뭐냐면 저런 논리라 그러면 반대로 말하면 국회는 초선밖에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3월 13일 슈퍼 수요일 경선 결과를 보면서 느꼈던 점들은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정동영 후보님이나 아니면 박지원 후보님처럼 노병은 죽지 않았다. 이렇게 경선을 통해서 다시 민주당의 바람을 불러일으켰다는 점이 되게 감동적이었고요. 아까 이건태 후보라든가 아니면 그 정동영 후보처럼 뒤로 지쳐있다가 쭉 바람을 일으킨다라는 점을 보면서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양문석 박사님 같은 경우에는 그 험지에 고생하시고 정말 새바람 징계까지 받으시면서 수박 하시면서 징계까지 받으시면서 어떤 개혁적인 모습을 보여줬다라는 면을 보면서 진짜 이번에 민주당에서 불고 있는 바람이 엄청난 태풍을 일겠구나라는 느낌이 들죠. 전해철 지역구에 아무도 안 가서 나는 전해철을 떨어뜨리러 가겠어 했던 게 현실화된 거예요. 처음에 양문석 박사가 전해철한테 도전한다 그럴 때 양문석 박사를 다 비웃었습니다. 불가능해. 안사는 전해철 거야. 그렇죠. 이런 정도였단 말이에요. 와, 근데 이걸 이기네. 그것은 양문석이 잘난 건 두 번째예요. 당원들이 정확하게 좌표를 찍은 거예요. 이 사람 떨어뜨리자. 그리고 전해철의 파이팅이 당원들한테 전달된 거죠. 축하드립니다, 여러분.
자, 그리고 오늘 포함해가지고 경선이 지금 이제 결선을 올라간 세 군데. 부천갑, 나주화순, 영암, 무안, 신안을 빼고 오늘 나오는 사실은 이번 경선에 저기는 지금 있잖아요. 나머지는 뭐 비명, 친명 또는 반기역, 비기역 이런 게 없잖아요. 결선은 거의 느낌이 없고 여기 지금 고영인, 김철민 둘 다 현역이에요. 다 아시겠지만 반기역파입니다. 여기 이제 이재명 대표의 언론특보인 김현 후보가 되느냐 안 되느냐가 결국 활용 점정이 아닐까. 그렇죠. 여전사 어벤져스의 네. 완성체를 만드실 수 있다고 그리고 봅니다. 일요일 날은 예. 저번에 단수공천 됐다가 이제 경선하게 된 권향엽, 서동영 후보가 있긴 한데 오늘 나오는 걸로 사실상의 공천은 다 사실상 끝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공천 결과의 핵심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양문석 승리. 그거 보여주세요. 빨리빨리 넘어가야 돼. 예. 전해철을 누른 양문석, 그다음에 김성주 현우를 누른 정동영, 그리고 신동근 허숙정 현역을 누른 모경종 이렇게 어제의 경선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하위 20%라고 이제 말하자면 약간 허위 선동을 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못했던 거를 이재명 대표 탓을 하기 위해서 하위 20%라 했던 사람들 전원 탈락. 근데 하위 20%에는 동료 의원들의 의원 평가가 결정적이었다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꾸 비명 하는데 이 사람들은 비명이 아니라 반당원이었던 겁니다. 당원들의 뜻과 반대로 갔던 사람들이죠. 당원 목소리를 하나도 듣지 않고 오히려 뭐 당원들의 어떤 행동이나 의견에 대해서 개딸이라면서 갈라치기 하지 않았습니까? 어쨌든 이번 비명계 그 탈락을 보면서 나 하위 20% 들었어 이렇게 막 자랑질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나 피해자예요라는 코스프레를 했던 전략을 썼던 것 같은데 우리 당원들 민주당원들이 봤을 때는 어린 반푼어치도 없었다라는 거죠. 맞죠. 그러니까 그 정치는 재밌어야 되잖아요. 이게 한국 축구 보는 거랑 뭔 차이가 있어? 좁아 해가지고 박범계 등에 그 발표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좀 쪘으면 좋겠어. 자 봅시다. 자 안산 상공 갑. 광고 보시고 들어오겠습니다. 그렇지. 어쨌든 그렇게 재미없게도 재미는 있더라. 네. 왜 재밌겠어요? 우리들의 뜻이 반영되잖아요. 그렇죠. 효능감이 엄청 네. 들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만 원의 행복이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저는 천 원의 행복을 이렇게 인생에서 정말 엄청나게 느끼는 거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세상에 어떤 당에서 자기 당대표를 검찰에 팔아먹으려고 합니까? 그때 우리가 비분 관계했던 것 천만다행으로 이재명 대표가 구속영장 기각되면서 살아 돌아올 때 우리가 환호했던 거 기억하죠. 저는 유튜브 방송을 하면서 실시간 방송을 하니까 지지층의 사기를 금방 알아요. 그때 이후로 완전 반전되기 시작. 그렇죠. 그러면 그게 대한 후과는 받아야지. 뭘 그렇게까지 이재명 대표가 죄가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이재명 대표를 위해서 구속 한번 시켜보려고 했다. 이런 좀 뭐 말도 안 되는 논리를 만들었던 사람들이 지금 저러고 있는 거고요. 어제 홍영표 탈당하신 분 SNS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참담합니다. 당연하지. 당연한 거잖아요.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세요. 이재명 대표가 77.77%로 당대표에 당선됐잖아요. 우리는 지난 대선을 너무 아깝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결과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이재명 대표가 당대표 나왔을 때 당원들이 사실상 만장일치로 당선시켜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저자들이 윤석열과 대차게 싸운 게 아니잖아요. 이 자들은 사실상 대선 때도 이재명 대선을 방해했을 정도로 또는 태업을 하면서 별 일을 안 했던 자들이 저자들이 지방선거를 열심히 뛰었어요? 꼼짝도 안 했죠. 대선 안 하고 지방선거 안 하고 이재명 대표 팔아먹으려고 한 과정들이 있어요. 참담한 건 우리들인 거지 당신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진짜 참담합니다. 부끄러운 줄 모르고 또 저러고 있는 거예요. 한편 나 같으면 있잖아. 내가 왜 떨어졌을까 고민하면 당심, 당원들 뜻을 민심을 몰랐구나라고 반성해야 되거든요. 참담합니다라니. 저 부평이 홍영표 거야? 부평 여기서 한 100선 해먹으려고? 못했으면 반성하는 거야. 저게 정치인이야. 그게 미래가 있는 거라고.
우리가 이런 공천 결과를 얻기까지 사실 당원들이 참담하지 않았습니까? 정말 당대표를 이렇게 팔아먹고 당대표의 뜻과 항상 반대로 가고 당원들의 목소리를 듣지 않는 이런 자들 때문에 우리가 참담했습니다. 예. 그 결과가 이렇게 나타난 거고요. 자, 이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 이제 공천이 다 마무리가 되면은 이제 지금 사실 시작된 거고요. 이재명 대표 생목으로 연설하는 거 그게 시작됐다는 뜻이고요. 법적으로는 15일 전부터 공식 선거운동이다 말씀드리고 혹시나 이 방송 보고 계시는 후보자들 보고 계시면 제가 한 말씀만 조언을 드릴게요. 명함 나눠주면 표가 들어온다고 생각하는 건 착각입니다. 명함 나눠주고 유세차 돌아다니고 하는 거는요. 홍영표한테 내가 했던 얘기도 한데 좀 전에 방금 참담하다는 뭐냐면 그 표를 안 줄 표를 가져오는 게 선거운동이 아니고요. 내가 이 지역에서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을 깨우는 거예요. 총선은 지지층의 선거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지역에 우리 후보가 막 돌아다니는구나, 막 존재감이 있구나 라고 하면 투표 안 할 지지층들이 투표장에 나오는 거예요. 그게 선거운동이에요. 이 자들은 몰라. 아직도 중도 타령하고 자빠졌어. 중도는 없다. 다만 개혁적 중도가 중도란 이름으로 포장돼 있을 뿐이다. 그러니까 그걸 아셔야 된다고요. 명함 찢어버리고 하는 사람들한테 태도는 좋아야 돼요. 그 표 나한테 오지는 않습니다. 근데 어제 좀 약간 저는 오게티가 있었다고 보는 게 임태훈 소장의 공천 배제한 거예요. 이거 오게티라고 봐요. 임태훈 소장이 양심적 병역 거부자인데 그래서 이것 때문에 징역까지 살았거든요. 그 이후로 이제 군대 문제에 대해서 계속해서 문제 제기해왔고 그게 민주당에서도 어떤 입법하고 이런 데 도움이 많이 됐었는데 이거를 병역 기피로 민주당이 판단을 했다라는 거는 저도 좀 아쉬움이 남습니다. 저희가 이 서류 같은 걸 작성을 하다 보면은 사회적 소수자들이나 다양한 가족 문화를 배제하는 측면이 있는데 이걸 이번을 계기로 좀 개선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혼인 상태도 보면 결혼과 미혼이 있고 뭐 이혼은 없어요. 그리고 성별 표시도 남자와 여자로만 되어 있죠. 병역 거부도 병역도 미필이나 면제나 이게 아니라 이런 어떤 양심에 의한 병역 거부 이런 것들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서류도 이렇게 좀 바뀌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대체복무제도 마련된 거 아닙니까? 문재인 정부 때 대체복무해라. 양심적 병역 거부를 하면 그때는 감옥에 무조건 보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대가를 받아요. 감옥을 가거나 대체복무를 하거나. 근데 문재인 정부 때 이런 거라서 이건 큰 이슈가 안 됐을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이제 공천이 취소되는 상황이 와서 그러니까 지금 시민사회 추천 목세 1, 2, 3, 4번 아마 번호가 너무 앞부분인 지점도 있었을 것 그렇죠. 같아요. 예, 너무 조심하다 1, 2, 보니까 3, 4번 중에 예. 이제 3명이 지금 탈락하는 좀 이상한 상황이 돼서 좀 안타깝긴 한데 왜 그런지 압니다. 공천 취소가 왜 됐는지는 아는데 이런 건 겁 안 먹어도 된다. 그게 이게 일종의 이제 민주 진보 진영에서 보낼 수 있는 시그널인데 그게 이제 일반 국민 정서에는 맞지 않다 이런 논리인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시고요. 자, 채팅창 잠깐만 읽어드리고 이회영님 지난밤 꿈에 대표님을 필두로 정봉주, 양문석 등등 우리가 지지한 후보들이 어벤져스처럼 국회에 들어가는 꿈을 꿨습니다. 꼭 국회로 입성하실 겁니다. 힘냅시다 하셨고요. 김영국님 복지과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현대사TV님 푸른나무 형 만세 하셨고요. 발로 뛰는 민주청년님 새날 보고 계신 사장님들 중 배도라지청이나 프로폴리스 제품 있는 분들 새날마켓에 김영란법 안 넘는 금액으로 광고 넣어주신다면 이제 곧 목이 쉴 민주당 후보들에게 하나둘씩 지어줄 선물용으로 구매하겠습니다. 스틱형 스프레이 등 쿠팡 말고 새날마켓에서 돈 쓰고 싶어요. 감사합니다. 자, 동동단디님 부산 중구 용도구 영미 박영미 국회 입성 기도해 주세요. 부산도 상당히 저는 분위기가 밑바닥 민심이 좋다고 들었습니다. 자, 여기까지